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6번째 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이번 시간에도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조금 기억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U라고 두고 이제 그 연력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열린 게, 닫힌 게, 그다음에 고립계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열린 계라고 그랬고, 물질은 이동할 수 없으면서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닫힌 게,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두 개다 이동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고립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이제 U라고 했었죠. 그 내부 에너지는 그 개가 바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탈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했어요. 내부 에너지 U는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델타 U는 Q 플러스 W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닫힌 개에서는 이제 W가 0이니까 델타 U는 순전히 Q에 의해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뭘 배웠었나요, 혹시? 거기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피스톤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한번 이제 이어갖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처럼 그 시스템에서 수행한 작업이 work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에서 열 전달된 에너지에 대한 Q를 작성하면 내부 에너지는 델타 U는 Q 플러스 W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 조금 되짚어 보면은 W가 화학자들은 개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양수로 쓴다 그랬는데, 기계공학이나 이제 그 화공, 또 일부 화공이죠. 일부 화공학자들은 서라운딩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바깥으로 일하는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W를 마이너스로 쓴다 그랬어요. 어쨌든 보는 반대지, Q는 그리고 두 개 다 똑같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델타 U는 Q 플러스 W고, 만약에 이제 아주 미소한 변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스템에서 작업이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dW만큼. 그리고 열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 미소한 변화는 델타 U에다가 델타 U는 dQ 플러스 dW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피스톤이 움직였다, 워크를 했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익스펜션 워크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부피 자체가 변하는 일인 거죠. 피스톤의 일이죠. 얘네를 워크이라고 할 거고, 얘네들은 부피가 팽창하는 거, 그러니까 피스톤이 만약에 어떤 개에서 피스톤이 움직여갖고 피스톤이 부피가 팽창했어요. 이거 말고도 압축되는 것도 이 익스펜션 워크에 포함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선 우리가 워크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되는 어포징 포스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리만큼의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 dW는 마이너스 FDG죠. 그리고 여기 DG는 이동한 거리고, F는 포스죠. 그래서 반대되는 힘이고, 요 F는 내가 가는 만큼 반대되는 거니까 여기 반대되는 힘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거리는 양수고, 양수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워크를 플러스로 표시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워크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피스톤이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소비된 거잖아요. 소비된 거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같겠죠. 에너지를 소비해갖고 바깥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피스톤에서 바깥쪽에 있는 거를 PEX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EX는 그러니까 P는 압력이고 EX는 바깥의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을 PEX고 내부의 압력은 그냥 P입니다. P예요. 그리고 여기 면적 A라고 하면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압력 곱하기 면적이 결국은 바깥에 반대되는 힘의 포스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PXA가 될 거고, 만약에 2를 했어요. 2를 해갖고 얘가 요만큼 갔다. 얘가 요만큼 갔으면은 부피, 움직이는 부피는 dV는 여기 면적에다가 거리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dV는 AD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DG에다가 우리가 그 웍을 한 거니까 어퍼징 포스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F에다가 F가 요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면적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DW는 그러니까 여기 피스톤이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 일은 DW는 마이너스 PX DV가 되겠죠. 그리고 DV는 이걸로 표시될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여기 웍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익스텐티브 프로퍼티랑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우선 개념을 먼저 보고 갈게요. 익스텐티브 프로퍼티는 익스텐티브와 인텐시브의 차이는 뭐냐면, 시스템에 존재하는 물질이 종속적으로 달라지는 속성이고 시스템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이 독립적으로 달라지는 속성이라고 해요. 종속적인 거와 독립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주 간단히 이해하려면은 어떤 거를 두 개로 쪼갰을 때 얘네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돼요. 자, 온도 볼게요. 인텐시브 볼게요. 온도를 두 개의 물질을 쪼갰어요. 그러면 얘의 온도와, 그러니까 쪼갠 온도, 왼쪽의 온도와 오른쪽의 온도는 달라지지 않죠.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압력도 반 쪼갰으면 나눠지지 않죠. 근데 매스 한번 볼게요. 볼륨이랑 매스는 부피는 반으로 쪼개면 반으로 줄어들죠. 길이도 마찬가지죠. 길이 이만한 게 있는데 뚝 잘랐어요. 그러면 반 줄어드는데 온도, 압력은 그렇지 않죠. 자, 여기 조금, 그래서 익스텐티브는 쪼갰을 때 바뀌는 거. 그런데 인텐시브는 쪼갰을 때 안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조금 볼 게, 왼쪽에는 볼륨이 있고 오른쪽에는 몰라 볼륨이 있어요. 몰라 볼륨은 몰당 볼륨이죠. 그러니까 한 개, 개당 한 개의 볼륨이니까 여긴 전체의 볼륨이지만 얘는 한 개 자체의 볼륨이니까 쪼개든 안 쪼개든 한 개의 볼륨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에 우리가 웍이라고 했으니까 웍이 아까 마이너스 PEX DV였어요. PEX DV. 근데 우리가 웍이라고 하는 거는 인텐시브 팩터랑 익스텐티브 팩터의 두 개의 곱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웍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피스톤에 2를 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니셜분의 파이널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에 모든 걸 적분을 하면은 그게 웍이 되겠죠. 그리고 웍 자체는 인텐시브랑 익스텐티브 팩터로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팽창에 대한 웍은 마이너스 PEX분의 DV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PEX는 익스텐셜 프레셔고 DV는 change in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DV는 볼륨이니까 요거에 대한 거고, 익스텐티브 프로퍼티는 요쪽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팽창률은 이렇게 표시되는데, 많은 웍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렉트릭 웍, 그렇죠? 그리고 익스텐션 웍들도 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익스텐티브 팩터랑 인텐시브 팩터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닛은 이렇게 표시되고요. 자, 자유팽창에 근데 꼭 웍이 돼야 되냐? 자유팽창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팽창은 뭐냐면 엎어진 포스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쪽에 공기를 그러니까 압력되는 기체를 넣고 한쪽에 진공을 넣었다고 할게요. 진공을 넣으면은 밸브를 딱 열면은 기체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근데 진공은 엎어진 포스가 빵인 거잖아요. 그게 자유팽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유팽창이라는 것은 엎어진 포스, 그러니까 반대되는 힘이 0인 거에 대한 확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dW는 마이너스 PdEx인데 여기서 반대되는 힘 PEX가 빵이니까 당연히 웍은 빵이겠죠. 이거 못하네요. 마이너스 PdEx dV인데 요건데 dV가 빠졌네요. 그래서 웍은 0이다. 그래서 엎어진 포스가 없는 경우에는 웍은, 그러니까 일은 수행될 수 없는 거죠. 자, 등압 팽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웍이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이거 적분을 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 VI분의 이제 VF 이니셜분의 파이널에다가 이제 압력에다 부피를 곱할 텐데, 이걸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이니셜, 여기서 파이널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이 되고 압력은 그대로 있다고 압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요 에어리어가 웍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이니셜분의 파이널이고, 요렇게 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외부 압력에 대해서 한 일인데, 외부 압력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상수 취급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고, 결국은 요 dV에 대한 면적을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요 면적은 파이널분의 이니셜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은 요거는 델타 V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웍의 일은 이 PV 도표에서 압력,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파이널, 이니셜 및 부피의 축으로 정의된 영역, 그러니까 요 면적에 동의를 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은 일에 대한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등압,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팽창이었는데, 우리가 가역 팽창을 해볼게요. 가역 팽창. 리버시블 익스펜션을 얘기를 할 건데, 리버서블 익스펜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해줄 때의 일과,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것에 일을 해준 거와 걔가 다시 돌아오는 수 있는 변화가 똑같았을 때의 가역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PV 웍을 하는데 압축을 한 힘과 돌아오는 힘이 똑같았을 때가 가역 팽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연력학에서 이제 가역적인 변화는 조금씩 변화했을 때 그 변화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가스가 피스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외부 압력, 이제 PEX죠. 외부 압력이니까 EX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내부 압력 P, 여기는 EX가 없죠. 내부 압력 P니까 동일하다고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기계적 평형을 이루니까 이렇게 되겠죠. P는 PEX가 될 거고,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가역적인 팽창을 일어나게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통이 있고 피스톤이 있다고 할게요. 통이 있고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압력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려냐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 피스톤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천천히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이 피스톤에다가 모래 한 알갱이를 딱 놔뒀다고 할게요. 모래 한 알갱이가 놔두면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아주 느끼지 못할 만큼 변하겠죠. 크게 변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시 모래 알갱이를 하나 더 넣을게요. 그리고 하나 더 넣을게요. 하나 더 그거야. 그래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않는 범위에서 모래 알갱이를 계속 넣을게요. 그럼 피스톤이 내려가겠죠. 어느 순간 내려가고 다음에 알갱이를 하나씩 뺄게요. 빼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리버서블 익스펜션이에요. 가역적 팽창이에요.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은 PX 값 바깥쪽의 압력이 PX고 피스톤 안에의 압력이 P라 그랬죠. 근데 두 개가 동일하게 되면은 기계적 평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만약에 DW 미소한 변화가 있는데 모래 알갱이를 하나씩 넣는데 마이너스 PX DV가 이제 그 미소한 변화죠. 그런데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가 기계적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PX는 마이너스 PD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웍은 마이너스 V 이니셜분의 파이널이고 PDV라고 하겠죠. 자, 근데 아까 수식이랑 요 위에 수식이랑 요거랑 비교하면은 여기 P가 PEX가 아니고 내부 압력 P라고 볼 수 있겠죠. 내부 압력 P.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을 유동한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니셜분의 파이널 PDV라고 쓸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클로즈 시스템. 그래서 닫힌 개에서 이상기체가 등온 과정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닫힌 개에서 등온 과정이라는 얘기는 등온이라는 말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클로즈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못이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상기체니까 PV는 nRT고 V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 수식을 요거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웍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nRT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웍은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될 수 있어요. 자, 이 수식을 보게 되면은 웍은 온도에 비례하죠. 온도에. 그러니까 요 부피 거 텀 빼고 nRT인데 T가 높으면 높을수록 웍은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기기관 열차 보면은 칙칙폭폭하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석탄 막 넣잖아요. 석탄 막 넣고 삽으로 떠오고, 자, 빨리 달려 그러면은 석탄 막 넣는 이유가 웍이 커지려면은 T가 높아야 돼요. 물론 파이널 이니셜부터 V분의 DV가 크면 클수록 웍이 크지만 얘가 일정하다고, 얘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R이랑 N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자체를 아주 높여갖고 이제 웍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온 가역 팽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등온 가역 팽창. 그러니까 우리가 리버서블 익스펜션인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아까 이제 웍을 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가역 팽창이랑 비가역 팽창이랑 한번 볼게요. 여기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 웍을 했을 때
비가역 팽창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의 면적이에요. 요만큼의 면적. 그런데 만약에 가역 팽창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의 면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밑에 게 네모난 게 비가역 팽창이고 많은 게 가역 팽창이에요. 자, 그런데 가역 팽창과 비가역 팽창이 왜 그렇게 되느냐?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압축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역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과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요거를 조금 쪼개볼게요. 그래서 쪼개지 않고 그냥 설명합시다. 만약에 얘가 이니셜에서 파이널이죠. 여기가 이니셜이네요. 이니셜에서 파이널이고 이니셜에서 파이널인데 만약에 이니셜에서 여기서 요만큼 갔다가 내려올게요. 그리고 반대에서 갈게요. 반대에서 가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겠죠. 결국은 밑에랑 위에랑 비교하면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요만큼의 부피가 덜 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역 팽창이랑 비가역 팽창이랑 비교하면은 가역적인 팽창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역적인 팽창이. 그래서 비가역적인 팽창을 하면 여러 손실을 받을 수 그러니까 웍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고 보이나요? 뒤에 있나요? 이거를 그림을 보여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니셜에서 PI에서 이니셜에서 요만큼에서 잠깐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위에가 이니셜이네요. 자, 부피가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다고 할게요. 이니셜에서 파이널 갔고 여기서부터 열로 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요만큼이 되겠죠. 자,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가려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파이널이 여기 있으니까. 이니셜 압력이 여기고 이니셜 압력에서 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 수 있을 텐데 파이널까지 압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반대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파이널이 여기 있었고 얘도 파이널이 여기 있으니까 이니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익스펜션 리버서블 웍이라고 할게요. 리버서블 웍이라고 하면은 얘가 요만큼 와갖고 요만큼 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의 해당되는 면적이 우리가 더 웍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민효석 교수님 거 찾아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갖고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칠판이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처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Q랑 W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DU는 DQ 플러스 DW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Q는 오케이 뭐 알겠어. 근데 웍은 여러 가지 웍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팽창에 대한 일, 익스펜션 웍이 있을 거고 나머지에 대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DWE라고 표시할게요. 그래서 E를 뭐 엑스트라 웍 또는 뭐 에디셔널 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팽창에 대한 웍에 대한 거는 DQ 플러스 DW인데 W 안에는 팽창일과 그 외의 것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는 팽창에 대한 일이고 팽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익스펜션 웍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그 외의 것들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로즈 시스템 닫힌 계에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은 여기 웍이 익스펜션 웍은 빵이겠죠. 빵. 그러면 익스펜션 웍이 0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additional work이 요거 나왔죠, 요거. 근데 additional work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du는 dq 플러스 dwexp 플러스 dwe죠. 그러니까 extra work이죠. 근데 요게 빵이고 요게 빵이에요. 왜냐면 얘는 부피가 고정되어 있고 얘는 거의 없다고, 아주 작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한참 값이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 빵이고 얘 빵이니까 결국 du는 dq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일이 없다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는 Q에 의해서만 변하게 될 거고, 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밑에 미소한 변화가 du가 dq랑 똑같다고 하면은 델타 U는 이제 많은 큰 변화적 관찰이 가능한 변화죠. dqv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이는 미첨자인 아래첨자인 v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 qv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q는 열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변화가 있을 때 u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히트 캐패시티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메터라는 거를 할 건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물리화학적 과정 중에서 열 전달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량계인데, 열량계 에너지를 측정하는 장치고, 단열 반응 통해서 U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주 간단화할게요. 사실 이 장치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선 안에다가 이제 통을 넣죠. 통을 넣어요. 통을 넣고 바깥에 이제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 온도계를 꽂아놨죠. 그리고 여기다가 공기를 채우고 태워요. 물질을, 어떤 걸 태워요. 그러면 이 안에서 클로우즈 시스템이죠. 클로우즈 시스템이고,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밖에는 이제 단열 처리를 했고, 그러면 온도가 변화가 있겠죠. 또는 만약에 단열 처리를 안 하고 여기에 물이 들어갔다면 이 안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물의 온도를 재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열이 이쪽으로 다 전달됐다고 하니까 전달된 거를 보고 내부 에너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잴 수도 있고 안의 온도를 잴 수도 있어요. 물의 온도를 잴 때는 바깥에 물이 당연히 채워져 있어야 됐고, 안의 온도를 채워줄 때는 이 바깥에가 물이 아닌 단열 처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에 의한 내부 에너지 변화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du는 앞에 여기 du는 dqv라고 돼 있으니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순전히 Q에 의한 변화니까 열량만 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히트 캐패시티 한 말 쓸 건데, 히트 캐패시티는 그러니까 연료량이죠. 히트 캐패시티는 어떠한 물질 또 어떠한 계가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식은 C는 dT분의 dQ예요. 그래서 온도가 변화가 됐을 때 변화되는 Q예요. 그러니까 C는 dT분의 dQ니까 온도의 변화에 따른 Q의 변화량이죠. 온도에 따른 Q의 변화량이에요. 온도 변화에 대한 Q의 변화량.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부피. 클로즈 시스템이면은 앞에 CV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요 C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
V가 일정하다고 하면 CV는 DT분의 DQV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얘에 대한 편미분을 해볼게요. 편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 밖에 V가 있겠죠. 그리고 DQV는 앞에서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DU라고 했죠. 그러니까 DU는 DQV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요 정의. 그리고 요거 CV는 DT분의 DV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물질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증가를 하죠. 아까 그 클로즈 시스템에서 U는 DQV라고 했으니까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그래서 U는 T의 온도에 의존하죠. 자, 그래서 일정한 부피에서 UT 곡선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 온도의 CV가 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밑에서 여기 온도가 있고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온도가 있고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온도가 증가하면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B의 접선은 길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할 때에 연용량은 온도에 비례를 하는데 완전히 상수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 상수처럼 취급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변수예요. 온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변수가 되겠죠. 여기 접선의 고와 여기 접선의 비율. 그런데 우리가 그 연용량 CV는 온도에 따른 변수이지만 일정 온도, 예를 들어 얘가 좁아졌어요. T가 좁아지면은 얘네가 기울기가 그냥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CV는 온도에 따른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아주 작은만 보면 예를 들어 0도시에서 100도씨 사이 이 정도면은 그냥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B열이 되겠죠. B열. 그래서 여기 보면은 CVTA랑 CVTB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아래 첨자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피와 온도 TA의 온도에서의 연용량은 CVTB인데 V와 온도 B에서의 연용량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CV는 DT분의 DQV인데 요거를 편미분하면 이렇게 변할 거고, 변하는데 이 변하는 이유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요렇게 나오죠. C는 T분의 DQ니까. 자, 그래서 연용량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부 에너지는 표면적으로부터 나타난 것처럼 부피와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부 에너지를 부피와 온도에 따라서 그려보자고 할게요. 그러니까 부피와 온도에 따라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이제 그 온도에 따른 그 온도와 부피에 대해서 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temperature variation of U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도에 따른 U의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부피가 일정할 때 U와 T에 대한 슬로프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하면은 온도와 U에 대한 아까 내부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체 운동 모델, 그래서 우리가 그 키네틱스 모델 했었죠. 그때 우리 단원자 얘기를 했었죠. 단원자 얘기를 했을 때 단원자에 대한 에너지는 2분의 3 RT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 에너지 U는 UM 제로 플러스 2분의 3 RT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요.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무시해야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무시한다고 치면은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RT인데 얘네는 키네틱스 에너지에 의해서만 나오게 되고, 키네틱스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병진, 회전, 진동이라는데 진동 무시하고, 왜냐면은 양자역학적이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 단원자니까 회전 없죠. X, Y 지축 없다 그랬고, 병진만 있다 그랬으니까 2분의 단원자니까 X, Y 지축이니까 2분의 3 RT라고 얘기했고, 부피가 없다 그랬죠. 포텐셜 에너지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온도의 함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3이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이상기체가 아닌 상태다. 그러면은 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아니니까 얘가 이렇게 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올라온 차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CVM, 그러니까 우리가 부피가 일정할 때 힛 캐패시티인데, 얘네를 몰수로 나눌게요. 몰 하나당 1몰당.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해놓을 수 있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M, 그리고 V, 부피가 일정할 때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표시해볼게요. 그러면은 표시해보면은 CVM은 단원자 이상기체일 경우 이 정도 된대요. 이 정도 12.47 줄 퍼 킬로몰 정도가 힛 캐패시티로 나온다는 거죠. 자, 연용량은 인스텐티브 프로퍼티예요. 근데 몰 연용량, 몰수로 나누는 거는 인텐시브 프로퍼티죠. 왜냐하면 쪼개는 거랑 쪼개서 똑같아지냐 달라지냐는데, 얘는 몰당 나눈 거죠. 그래서 CV 나누기 N이죠. 얘는 인텐시브 프로퍼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죠. 좀 우리가 스페시픽 힛 캐패시티는 뭐냐면, 우리가 비열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몰수를 나눈 거잖아요. 근데 얘 연용량, 부피가 일정할 때 연용량을 질량으로 나눠요. 그래서 CV 나누기 M이에요. 여기는 몰수고 얘는 질량이에요. 질량을 나눈 거 우리가 보통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 갖고 연용량을 실내 온도 및 그 이상에서 작은 범위에서 T에 걸쳐서 일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뭔 얘기하냐면, 우선 연용량 CV죠. CV는 인스텐티브 프로퍼티고, 몰 연용량은 인텐시브 프로퍼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좀 복잡하니, 개념이 어려우니, 일반인들 쓰기 어려우니 C를 질량으로 나누고 얘네를 몰 질량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스페시픽 힛 캐패시티는 아까 봤을 때 온도에 따른 변수라 그랬죠. 그런데 범위가 아주 작게 하면은 뭐 기울기 뭐 그 정도 조금 뭐 대충 봐줄만 하지 라고 해갖고 작은 범위에서 일정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피에서 DU는 CVDT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CVDT. 왜냐하면은 CV니까 요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부 에너지 인테그랄 DU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요거 여기다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CV가 T에서 만약에 독립적이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CV가 작은 온도 범위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수 취급할 수 있으니까 요거 앞으로 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DU는 CV 델타 T. 그리고 DU는 클로즈 시스템에서
Q에 대한 함수라며요. 그러니까 QV는 CVDT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요거 아까 클로즈 시스템에서 Q에 대한 함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힛 캐패시티, 그러니까 연료량이 아주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그 연료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온도를 올리려고 해요. 올리려고 하는데 연료량이 크다는 얘기는 1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료량이 내가 가지고 힛 캐패시티니까 능력이잖아요. 열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인데 저쪽에서 내가 열을 받았는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려는데 나는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많아. 그러면은 열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무한 연료량을 가진 많은 에너지를 열을 공급한다고 해서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높아요. 근데 밖에서 열을 줬어요. 열을 줬는데 내가 그러면은 온도 자체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제가 아무리 막 뭘 준다고 해서 내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열을 무조건 줬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이 온도, 특히 전이 온도에서 연료량은 무한대가 되는데 이 전이 온도가 뭐냐 하면은 상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기체가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면은 100도씨에서는 물이 계속 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이 수증기로 변화를 할 텐데 열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100도씨 이상 넘어가지 않죠. 그게 무한 연료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도 물에서부터 수증기로 변할 때 우리가 가스불로 막 열을 계속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열량은 계속 주게 되는데 온도는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때 힛 캐패시티는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샘플이 리니어한 이제 폴리아토믹 퍼펙트 가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선형 다원자의 이상기체가 2몰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니셜 압력이 주어지고 이니셜 온도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온도가 356K에서 일정한 부피일 때에 파이널에 대한 압력과 내부 에너지 그리고 열량 W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볼게요. 웍은 PV는 NRT라고 되어 있고 얘가 파이널이랑 이니셜로 변했다고 하는데 부피가 지금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처음 거분에 변한 거를 보게 되면 T1, T2라고 되어 있는데 T1, T2 또는 V1, V2가 이니셜분의 파이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R은 변하지 않을 거고 N도 클로즈 시스템이니까 N 변하지 않겠죠. 부피도 변하지 않겠죠. 그거의 비율을 보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비율을. 그리고 비례식으로 풀면은 P2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나머지 식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은 압력, 파이널 압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웍을 구하라 그랬죠. 예, 아니지. 뭘 구하라 그랬나요? 델타 U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DU는 DW 플러스 DQ라고 했는데 클로즈 시스템이니까 웍 없죠. 빵이에요. 그리고 DU는 DQ에 대한 거고 얘는 DQ는 CVDT라고 했죠. 그래서 델타 U는 CV 델타 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리니어한 폴리아토믹 이상기체는 CV는 2분의 5R이죠. 우리가 2분의 5R이었고 단원자는 2분의 3R이었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얘네는 3R이었죠. 3RT였죠. 근데 아까 그
모유수가 2몰을 줬다고 하니까 모유수가 2몰을 줬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CV는 5R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 온도 주어졌으니까 온도 아까 주어졌나요? 저 온도 주어졌죠. 그래서 온도 주어졌으니까 여기 주어지고 넣고 그 다음에 CVDT니까 CV 이렇게 줄 수 있겠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줄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이고 앞에 이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게 리버서블 웍에 대해서 그 설명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리버서블 웍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옆에서 칠판을 두고 아주 넓게 두고 그거 이제 칸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조금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면은 리버서블 웍이랑 인리버서블 웍, 그러니까 가역 팽창이랑 비가역 팽창 중에서 가역 팽창이 가역적인 웍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부 에너지 보면서 이제 클로즈 시스템에서 피스톤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밖에랑 그러니까 밖에의 압력을 PEX라고 했고 안의 압력을 P라고 했는데 조금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똑같았을 때 리버서블 웍, 인리버서블 웍을 배웠었고 그리고 인텐시브 프로퍼티랑 익스텐티브 프로퍼티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V 웍 뿐만 아니라 일렉트릭 웍 같은 것들도 다 인텐시브 프로퍼티와 익스텐티브 프로퍼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캐패시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CVM 또는 CV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DU는 CV, DT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델타 U는 CV, 델타 CV, CV 델타 DT, DT가 아니고 CV 델타 T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꾸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거 압력 풀었었고요. 전위 온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력학 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연력학체 1법칙에 대해서 2번에 걸쳐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 사항으로 이제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이 외부로, 서라운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U는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상기체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키네틱스 에너지로 표현될 수 있었고 그리고 델타 U는 Q 플러스 W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면은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W가 0이고 U는 Q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트 캐패시터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C는 DT분의 DQ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델타 부피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하면 CV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CV에서 CV에 대한 이제 다른 개념으로 이제 스페시픽 히트 캐패시티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캐패시티를 질량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일정 질량 스페시픽 히트 캐패시티 그래서 B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히트 캐패시티가 연용량 히트 캐패시티 안에서 전이 상태에 대한 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만약에 물이 수증기로 변했을 때 무한 연용량이 발생되고 무한 연용량이 될 수 있고 열을 줬다고 해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도 있다고 했고 스페시픽 그러니까 히트 캐패시티는
온도에 대한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정 범위 안에서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Q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 시간에는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엔탈피에 대해서 왜 갑자기 엔탈피가 나오냐에 대한 거는 뒤에 나옵니다.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앞에서 이제 그 수업을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클로우즈 시스템에서, 여기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W는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으니 웍은 0이 될 거고, 델타 U는 델타 Q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Q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V 자체가 일정하면은 내부 에너지는 Q로서만 표현이 가능을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부피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할게요. 일정 압력에서 에너지가 시스템으로 줬는데 만약에 이 피스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델타 U에서 Q 플러스 W인데 W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니까 델타 U가 순순히 Q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피스톤이 위로 움직인다고 할게요. 위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시스템 입장에서는 서라운딩에다가 E를 해주는 게 되니까 W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델타 U는 W 플러스 Q인데 이 웍이 이제 음수의 값을 갖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Q 플러스 W니까 Q가 양수이고 W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전체적인 두 개의 합은 델타 U에서 Q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원래 그 부피가 변하지 않았을 때는 Q는 V랑 델타 U랑 똑같았었는데 피스톤이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웍을 한다 그러면은 두 개보다 델타 U보다 Q보다 델타 U가 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내부 에너지가 Q로서 표현을 하게끔 됐는데 피스톤이 움직이는 일정 압력에서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면 외부 압력이 이제 일정하니까 움직이게 되면 새로운 함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자체가 Q로서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상태 함수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엔탈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엔탈피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은 엔탈피는 U 플러스 PV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 자체는 시스템의 압력이에요. 시스템의 압력이고 부피도 시스템의 부피예요. 그리고 U와 P와 V는 모두 상태함수니까 여기 있는 게 다 상태함수니까 얘 자체도 상태함수로 나타날 수 있겠죠. 다 상태함수니까. 그리고 엔탈피 변화는 일정한 압력에서 표현돼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되니까 열 전달이 되는 에너지와 모두 동일하니까 만약에 일정 압력에서 추가적인 일이 없다고 하면은 DH는 DQP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측정 가능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델타 H는 DQP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DH가 DQP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엔탈피 H라는 걸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제 H가 미소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H 플러스 DH로 표현할 수 있겠고, DH는 아까 U 플러스 PV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D자를 붙일 수 있겠죠. 델타를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DU는 PDV 플러스 VDP가 되겠죠. 요거 하나씩 변수가 두 개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DU 클로즈 시스템이건 오픈 시스템이건 간에 상관없이 클로즈 시스템이건 간에 클로즈 시스템이죠. 근데 부피가 변하건 안 변하건 간에 내부 에너지는 DQ 플러스 DW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DQ 플러스 DW는 PDV 플러스 VDP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 배웠었죠. 리버서블 프로세스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동일한 기계적인 평형 상태를 가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시스템 압력 P에서 기계적 평형 상태가 있고 팽창일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어디셔널 워크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DH는 DP-PDV 플러스 PDP DV 플러스 VDP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리버서블 워크에서 DW는 마이너스 PEX DV였죠. 그래서 밖에 있는 압력을 PEX라고 했는데 기계적인 평형에 있다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을 동일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DV로 넣을 수 있죠. DW는 마이너스 PDV니까 얘를 여기 워크에다 넣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랑 없어지게 되겠죠. 두 개가 없어지고 결국은 DH는 그러니까 DH는 DQ 플러스 VDP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일정 압력이라 하면은 요거는 이제 0이 되겠죠. 0이면은 결국은 DP는 0이 되니까 요 앞에 DH는 DQV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DQP라고 했죠.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기압에서 이제 물이 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커런트, 그러니까 전류를 0.5 암페어 12V에서 300초간 가열을 했대요. 그리고 0.7798 g이 이제 날라갔대요. 베이퍼라이제이션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엔탈피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열은 에너지고 물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델타 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델타 H 앞에서 이제 수식 구했죠. QP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일반화학 시간에 혹시 이제 배웠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전류는 이제 IT 델타 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암페어랑 여기 300초 주어졌으니까 요거 볼트 주어졌으니까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워크를 우리가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 자체가 아까 이제 그람수 주어졌으니까 몰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몰수로 표현하면은 그람을 몰로 이제 나눴죠. 이제 몰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그 줄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그거를 몰수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델타 H는 41.kJ/몰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등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델타 H를 볼게요. 그러면 H는 U 플러스 PV인데 이제 일정한 압력에서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H의 변화량은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겠죠. 그리고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야 되니까 요거 그대로 파이널이랑 이니셜 똑같이 넣을게요. 넣고 요거 묶을게요. 6끼리 묶고 PF까지 묶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P는 여기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압 과정이나 이제 만약에 이게 기체에서 잘 맞는데 만약에 고체랑 액체라고 할게요. 그래서 고체랑 액체가 만약에 압력을 눌렀어요. 압력을 누르거나 뭐 그래갖고 부피 변화가 아주 작게끔 이루어졌다면 이 델타 V는 되게 작겠죠.
되게 작다는 얘기는 얘가 빵이 된다면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델타 H는 델타 U랑 거의 비슷하겠죠. 물론 고체도 부피가 변하고 액체도 부피가 변하긴 해요. 그런데 그 변화량이 아주 작다고 하면은 얘를 0으로 넣고 무시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 라고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고체상에서 상변태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값이 얼마큼 되느냐를 가정한 건데, 예를 들어 CaCO3가 있고 여기 상이 변했대요. 그래서 뭐 얘가 밀도가 2.71g/. 세제곱센티미터고 얘가 2.93g/. 세제곱센티미터로 되면서 밀도가 변하면서 이렇게 변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델타 U는 요만큼 변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일정 압력 1바에서 요거 1몰이 상변탄을 일어났을 때 요게 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거를 요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항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V를 구해야 되는데, V가 얼마큼 변했느냐는 요거 밀도 갖고 변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분자량 있고 밀도 있으니까 요거 1몰에서는 요만큼의 이제 부피를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부피 갖고 요거 해갖고 몰당 부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델타 H는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U는 P 델타 V인데, 앞에서 이제 구한 거 1바 아까 주어졌죠. 그리고 델타 V 요거 넣고 요거 단위 환산할게요. 그러면은 약 0.3 마이너스 0.3 줄이에요. 0.3 줄. 그렇게 되면은 얘나 지금 변했는데 델타 H랑 델타 U랑 그 값이 얼만큼 차이 나느냐면 요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아주 작을 때 델타 H랑 델타 U랑 비슷하게 놓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고체나 액체인 경우. 그러면은 얼만큼 차이 나냐? 요만큼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많이 차이 안 나니까 우리가 델타 H를 델타 U라고 표시하자라고 했을 때 부피 변화가 아주 작으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온 과정에서 이상기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서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델타 H가 U 플러스 PV라고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는 NRT니까 요거 안에다가 NRT 넣을 수 있겠죠. NRT 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를 이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한다고 할게요. 소비한다고 하면은 몰수가 변하는 거죠. 몰수가 변한다고 하면은 델타 H는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야 되는데 몰수가 변하니까 여기 몰수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야겠죠. 변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고, 기체상수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묶어볼게요. U랑 묶고 F랑 묶으면은 결국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소비하는 경우에는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NGRT라고 할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델타 H가 일정한 이제 온도 상태에서 부피가 변하면은 내부 에너지를 엔탈피를 내부 에너지와 같은데, 그러니까 얘와 같다. 얼마큼 근데 차이가 난다. 얼마큼 차이가 난다? 요만큼 차이가 난다. 몰수가 변하는 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소랑 산소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리퀴드가 됐다고 할게요. 리퀴드. 그러면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고, 요거, 그러니까 H와 U가 차이가 나는 그 정도를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U 또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NG RT라고 돼 있고, 요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그 몰수가 이제 3몰이 변하는 거잖아요. 요 앞에 요 수식에 보면은. 그쵸? 3몰이 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기체상수 그대로 놓고 t 놓으면은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H랑 델타 U랑 얼마큼 차이 나느냐? 그러면 요만큼 차이 난다. 일정 온도에서 기체가 생성되거나 소비되는 반응에 의하면은 요렇게 된다. 그런데 발열 반응에서 H랑 U랑 표현하면은 H가 왜 U보다 작아야 하는가라는 거는 일정한 부피에서 발열 반응이 발생할 경우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일정 부피에서 클로즈 시스템에서 델타 U는 QV랑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 압력에서 발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물이 형성되면서 이제 축소가 되겠죠. 결국은 서라운딩으로부터 시스템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스템이랑 서라운딩이 있을 때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 그러니까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가 이제 만약에 그러면 온도와 아까 우리가 그 히트 캐패시티 얘기했을 때처럼 온도와 엔탈피가 변하면 H랑 U 플러스 PV인데 만약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HT 다이아그램을 그릴 건데 여기 X축이 T고 Y축이 H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인터널 에너지가 요렇게 돼 있고 엔탈피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그러면 T가 증가할수록 H도 증가해요. U도 증가하죠. 똑같다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P와 V가 항상 양의 값이 되겠죠. 그러므로 T가 증가하면 H가 증가하는데 얘가 인터널 에너지와 H와 값이 얼마큼 차이 나냐? 요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탈피와 엔탈피 값과 U 값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얼마큼 작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연용량 캐패시터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C는 DT분의 DQ라고 얘기했어요. DT분의 DQ라고 얘기했었는데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DQP는 DH라고 했고 만약에 이제 CP는 DT분의 DQP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요거 편미분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Q 얘는 요 앞에 있는 거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일정 압력에서 연용에서는 CP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P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CV 배웠을 때 CV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부피였고 그러면은 요 그래프 부은 거죠. 그러면 일정한 압력에서 HT 이제 플러스를 보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은 그 온도에서 C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체인 경우에는 HT 곡선이 UP 곡선보다 더 가팔라요.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파란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은 웍을 하고 있고 일정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부피가 고정되어 있고 얘는 부피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값이 크겠죠. 자, 등압이
압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익스텐션 프로퍼티는, 그러니까 등압 곡선은 익스텐티브 프로퍼티지만 얘 몰용량은 인텐시티브 프로퍼티죠. 그래서 몰당 연용량이냐 아니면 그냥 등압 연용량이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DH는 CPDT인데 왜냐하면은 CP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CP가 해당 온도 범위에서 만약에 일정하다고 할게요.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얘가 일정 온도에서 일정 범위에서 일정하다고 하면 얘 상수 취급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빼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DH는 CP 델타 T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CV 얘기할 때 우리가 U는 CV 델타 T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엔탈피에서도 델타 H는 CP 델타 T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델타 H는 압력이 일정할 때 Q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CP와 T는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질량은 있으나 부피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 이상기체의 경우는 순순히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 H가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CP는 온도만의 함수죠. 그래서 몰당 CP는 경험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CPM은 A 플러스 BT 플러스 T제곱 C인데, A랑 B는 뭐냐? A랑 B는 그냥 매개원수인데 온도와는 무관해요. 그래서 요거 예제랑 그 도출하는 방법은 한번 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압력을 가열하면 팽창이 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다가 열을 가하면 얘네가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열로 공급되는 일부 에너지가 팽창일을 하겠죠. 그래서 주위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T를 일정한 부위보다 P에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가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P랑 CV가 있다면 이상기체에서는 CP-CV는 NR이에요. NR. 근데 만약에 요거를 N으로 나눠볼게요. N으로 나누면 CPM-CVM은 R이겠죠. R. 그래서 기체상체, 우리가 그 맨 앞에서 기체상수 R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은 PV는 NRT니까 R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PV는 NRT니까 R에 대해서 정리하면 NT분의 PV 플러스를 하면은 R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CPM-CV는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R에 대한 값이 요거니까 일정한 부피 압력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체상수를 놓으면은. 자,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CP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 편미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나눠서 표현할게요. 나눠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잘라서 했네요. 그리고 요거 PV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는 NRT를 여기다 넣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정 압력에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R로 표현했겠죠. 요거 없어지니까 NR이고 상수니까 밖으로 나와갖고. 자, 그러면은 얘가 P에서 얘가 여기서 라운드 T에서 라운드 U분의 P라 그랬는데 밑에 보면은 여기가 V예요. V.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얘가 얘를 왜 바꿔서 쓸 수 있느냐?
이상기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얘나 똑같죠.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내부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니까 얘가 얘로 표현될 수 있고 얘가 요걸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CP가 요게 CV니까 CP는 CV 플러스 NR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CP와 CV가 같다. 그런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얼마만큼? 얘만큼. 근데 얘가 요로 넘기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몰당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번 차시 수업 마무리 할 건데, 조금 지난 시간이랑 오늘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했고,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해서 했고,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을 얘기를 했었고,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를 Q만의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클로즈 시스템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는 CV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부피가 변한다.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 그러니까 일정 부피는 압력은 변하는 거예요. 압력은 변하고 부피만 고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는 변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H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H라는 개념을 했어요. 엔탈피라는 개념을 했을 때 H는 U 플러스 PV라고 했죠. 그리고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피의 변화가 된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기체가 생성되거나 소비되는 반응에 대해서도 배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체상수 R을 어떻게 표현하면 CP-CV는 NR이라고 얘기했었고, 그거를 N으로 나누면은 CPM-CVM은 NR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수업한 게 이제 그 엔탈피까지의 수업이고, 다음 수업 시간 또 이제 그 연력학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